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 경력 3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교수실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는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를 보며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한 창백한 얼굴로 손에 든 태블릿을 동료 교수에게 거의 던지다시피 내밀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찾던 그 문서들. 전쟁 중에 모두 불타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자료들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그것도 원본 그대로. 그가 태블릿을 받아드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더니 마치 숨이 멎은 듯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태블릿 화면에는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필체로 가득한 고문서 이미지가 떠 있었습니다. 여기 하버드 대학에서 두 교수 사이에 벌어진 이 극적인 장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입니다. 세계 각국의 역사 기록 보존 방식을 연구하는 문서학자죠. 저는 지난 30년간 인류의 기록 문화를 연구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 인생의 모든 관점을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 나라의 놀라운 기록 보존 정신에 관한 겁니다. 모든 건 6개월 전 뉴욕 대학 도서관 지하 보관소에서 시작됐어요. 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수집한 아시아 관련 자료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습기로 훼손되거나 불완전한 상태였죠. 역사 연구자로서 늘 그랬듯 저는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의 추론을 해야 했어요. 그때 우연히 얇은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기록 보존 보고서라고 적힌 그 폴더 안에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미군 장교가 작성한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폭격 속에서도 이들은 국가 기록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이것은 문서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다. 처음엔 이 글이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어요. 전쟁 중에 사람들은 생존이 최우선이지 누가 종이 더미를 위해 목숨을 걸까요? 저는 그 메모를 덮고 다른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메모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밤에도 자꾸 생각나더군요. 결국 저는 한국의 기록 보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학문적 호기심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고문서 전시회 초대장을 받았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의 역사 기록 전시회였죠. 호기심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의 박지원 큐레이터를 만났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한국의 기록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학계는 좁습니다. 당신이 한국 기록 보존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혹시 한국에 직접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조선왕조실록과 다른 중요한 유산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단지 호기심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미군 장교의 메모가 자꾸 생각났어요. 결국 저는 학과장에게 연구 휴가를 신청했고 일주일 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박지원 큐레이터가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왔어요. 우리는 곧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교수님, 조선왕조실록을 보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 큐레이터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기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또 과장된 설명이 시작되는군이라고 생각했어요. 박물관에 도착해서 저는 조선왕조실록의 실물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고문서들은 생각보다 훨씬 보존 상태가 좋았어요. 이건 복제본인가요? 저는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본입니다. 박 큐레이터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600년 전의 원본이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유럽의 같은 시기 문서들은 대부분 훼손되거나 불완전한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될 수 있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박 큐레이터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은 초서, 행서, 해서 등 다양한 서체로 기록되었고 특수종이인 한지에 쓰였습니다. 이 한지는 산성화되지 않고 100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해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한양을 침략했을 때 실록 보관소인 사고도 불탔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중요 기록을 한 곳에만 보관하지 않았어요. 전라도 전주사고에도 복본이 있었죠. 그래서 그 복본을 통해 복원했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닙니다. 박 큐레이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복본도 위험에 처했지만 전주 사고의 책을 지키던 승려들과 유생들이 실록을 등에 지고 산속으로 피난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실록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어요.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잠깐만요. 전쟁 중에 사람들이 자기 목숨보다 종이 더미를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박 큐레이터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들에게 실록은 종이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혼이었어요. 기록이 사라지면 민족도 사라진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다음 목적지인 국가기록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의 기록물 보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국가 중요 문서들이 위험에 처했어요. 당시 기록관리 담당자들은 중요 문서들을 트럭에 싣고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들은 폭격 속에서도 문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가기록원의 이성준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피난 중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기록은 지켜냈죠. 여기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어요. 폐허가 된 도시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커다란 문서 상자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는 김영수 씨라는 기록관리 직원이었어요. 이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폭격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끝까지 문서를 놓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는 내 다리는 잃어도 우리 역사는 잃을 수 없었다고 말했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라 실제라면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저는 지금까지 본 자료와 들은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아직도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다음 날 저는 경상남도에 있는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팔만대장경이었어요. 이것은 13세기에 만들어진 불경 목판입니다. 해인사의 주지스님이 설명했어요. 8만여 장의 목판에 불경 전체를 새긴 것으로 지금까지 800년 가까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방대한 목판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부패하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죠? 주지스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바로 이 건물 장경판전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특별한 통풍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온도와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됩니다. 현대 과학자들도 이 건물의 보존 기술에 놀라워하죠. 저는 그 말을 믿기 어려웠어요. 700년 전에 그런 과학적 지식이 있었다고요? 한국인들은 기록 보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주지스님이 말했어요.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기도의 마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더욱 특별한 정성을 들였죠. 해인사에서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과 남한군 모두 해인사 주변에서 전투를 벌였지만 양측 지휘관들이 암묵적으로 해인사만큼은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적군이든 아군이든 모두 팔만대장경의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주지스님이 설명했어요. 800년의 역사가 전쟁으로 사라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죠. 그날 밤 해인사의 템플스테이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 제가 배우고 연구해온 서구의 역사 보존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한 기분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서울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의 김태영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기록 문화의 역사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교수님, 정말 궁금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기록 보존에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브라운 교수님, 한국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온 작은 나라입니다.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은 깨달았어요. 영토는 빼앗길 수 있고 권력은 바뀔 수 있지만 기록만큼은 지켜야 한다고요. 기록이 사라지면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 교수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안내했어요. 바로 국립고궁박물관이었습니다. 여기서 교수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의궤라는 특별한 기록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의 중요한 의식과 행사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였어요. 의궤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여기에는 행사의 모든 과정, 참여자, 비용, 사용된 물품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림까지 포함되어 있죠. 저는 그 정교한 기록에 감탄했습니다. 유럽의 왕실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상세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 교수가 계속했어요. 1866년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략했을 때 그들은 의궤를 비롯한 수많은 왕실 기록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들은 145년 동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의 역사 기록을 약탈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학자들은 그 기록물들을 되찾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했어요. 마침내 2011년 프랑스는 그 기록물들을 한국에 반환했습니다. 145년 만에 돌아온 기록이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물이 돌아왔을 때 수많은 한국인들이 전시장을 찾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예책이 아니라 돌아온 민족의 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에게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 자료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조선시대 왕립도서관이었던 곳으로 현재는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규장각의 이윤석 연구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브라운 교수님, 오늘은 특별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저를 특별 보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왕조실록 원본 복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어요. 우리는 현존하는 조선왕조실록의 모든 권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복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같은 종이, 같은 먹, 같은 제본 방식으로요. 이것은 미래의 원본이 손상되더라도 우리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저는 한 장인이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그의 손길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했습니다. 이분은 중요 무형문화재 한지장 김삼식 선생입니다. 이 연구원이 소개했어요. 선생님은 50년간 오직 전통 한지 만드는 법만 연구해 오셨죠. 김장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1000년을 가려면 정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정성을 알았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이런 종이를 만들 수 없나요? 김장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현대 종이는 길어야 100년을 버팁니다. 하지만 전통 한지는 1000년도 더 갑니다. 우리 종이에는 과학을 넘어선 혼이 담겨 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한 전통 찻집에서 박지원 큐레이터와 다시 만났습니다. 일주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어요. 브라운 교수님, 한국의 기록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큐레이터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인들에게 기록은 그저 과거의 자료가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것을요. 박 큐레이터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외국의 침략자들은 우리의 궁궐을 불태우고 보물을 약탈했지만 우리의 기록만큼은 완전히 없애지 못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서구에서는 많은 기록들이 전쟁과 화재, 정치적 이유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기록을 지켜냈군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박 큐레이터가 말했어요. 우리는 기록이 미래를 위한 것임을 알았어요. 후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지난 일주일간의 경험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바로 한국의 기록 보존 정신에 대한 책을 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하버드 대학교 강당에서 한국의 기록 보존 정신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강당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기록은 늘 권력자의 도구였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로마 황제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역사를 지웠고
중국 황제들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역사를 새로 썼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록을 권력보다 위에 두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중요한 기록 문화를 가진 한국이 어떻게 세계 역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은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온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저는 방금 출판된 제 책, 잃어버린 역사의 수호자들을 들어보이며 대답했어요. 그 책은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들은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출판된 지 불과 2주 만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대학에서 저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책이 출판된 직후 저는 놀라운 이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한국의 국가기록원에서 온 특별 초청장이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당신의 책이 한국 기록 문화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진행 중인 디지털 기록 보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어요. 그리고 2주 후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기록원의 첨단 디지털 보존센터가 제 목적지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아카이브 센터 중 하나입니다. 국가기록원의 정소연 박사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모든 중요 역사 기록을 최고 해상도로 스캔하고 여러 형태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대한 서버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런 최첨단 시설은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도 없을 정도예요. 정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보고 싶으신 것은 이쪽입니다. 그녀는 저를 특별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몇몇 과학자들이 오래된 문서 위에 레이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우리는 불에 타거나 습기에 손상된 문서를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정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 기술을 통해 지금까지 읽을 수 없었던 많은 역사 기록들이 복원될 수 있어요. 그때 한 연구원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박사님, 성공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내용이 보입니다. 우리는 모니터로 달려갔어요. 화면에는 거의 다 타버린 문서의 글자들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단합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 문서는 무엇인가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불타버린 정부 문서입니다. 정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제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록 보존에 대한 열정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기술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특별한 팀을 만나게 되었어요. 디지털 복원 전문가 그룹이었습니다. 저희는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북한의 역사 기록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팀장 박현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위성사진과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 어떤 역사 기록들이 존재하는지 지도를 만들고 있죠. 저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남북 분단이라는 장벽 앞에서도 역사 기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역사, 기록을 모두 합쳐 완전한 한국사를 복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박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 특별한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기록 수호자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였어요. 한국전쟁 당시 문서를 지키다 부상을 입은 노인들과 그 후손들이 모인 단체였습니다. 89세의 윤상철 할아버지는 당시 20세 청년으로 국가 중요 문서를 지키다 왼팔을 잃었다고 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문서 한 장 한 장이 우리 역사였으니까요. 내 팔 하나쯤은 그 역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에 한국의 역사가 보존될 수 있었군요. 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기록을 지켰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지만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기록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조차 역사에 남기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록 수호자의 정신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의 한 특별한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전통 기록 매체 연구소였어요. 우리는 종이가 없어지는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장 이태훈 박사가 설명했어요. 전통 한지와 현대 기술을 결합해 1000년 이상 보존 가능한 새로운 기록 매체를 개발 중이죠. 저는 그들이 만든 특수 종이를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물에 젖거나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을 세계적으로 공유할 계획은 없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도 이런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기록 유산을 보존하는 것이니까요. 이미 여러 나라와 기술 공유를 논의 중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김 교수의 추천으로 방문하게 된 곳이었습니다. 왜 초등학교에 오게 된 건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의 기록 보존 정신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역사 기록하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일기를 쓰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요. 10살 소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도 사라진대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은 기록 보관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 가족의 역사, 동네의 변화, 학교의 일상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런 교육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나요? 저는 담임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네, 한국의 교육과정에는 역사와 기록의 중요성이 필수 요소입니다.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법을 배우죠. 그때 한 남자아이가 제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미국 아이들도 이렇게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글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록 보존의 전통이 현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나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김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경험한 역사 때문일 겁니다. 일본 식민 지배 시절 그들은 우리의 역사책을 불태우고 우리말을 금지했어요. 그때 한국인들은 더욱 강하게 깨달았죠. 기록이 없으면 민족도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국제기록 보존 포럼이라는 행사에 참석했어요. 서울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 세계 50여 개국의 기록 보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선 저는 한국의 기록 보존 정신에 대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의 기록 보존 문화는 단순한 지식의 보존을 넘어 정체성의 보존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기록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보다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기록 보존 전문가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기록 보존 기술이 서구보다 왜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생각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했어요. 기록은 그 정체성의 증거였고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것을 소중히 다루었던 겁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경복궁 근처의 한 전통 찻집에서 박지원 큐레이터와 다시 만났어요. 그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를 안내해준 사람이었죠. 교수님, 이제 한국의 기록 보존 정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처음보다는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기록에 대한 사랑은 너무 깊고 특별해서요. 박 큐레이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혼이고 정체성이고 미래입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대 디지털 시대에도 그런 정신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으로 사라질 수 있는 시대예요. 박 큐레이터는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의 정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그 형태만 달라질 뿐이죠.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아카이브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적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기록을 지키려는 정신은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 큐레이터가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것은 교수님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자 조그만 USB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천년 보존용 디지털 저장 장치입니다. 박 큐레이터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것으로 1000년 동안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교수님이 한국에서 보고 들은 모든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이야기를 지켜주세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며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USB가 아니라 한국의 기록 보존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근처의 바닷가를 찾았어요. 그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2주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단지 호기심 많은 학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깊은 존경심과 책임감을 느끼는 기록의 수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기록 보존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제 남은 인생을 바치리라고요. 그것이 제가 한국의 역사 수호자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년 후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계 기록 보존의 역사,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특별 강의를 개설했어요. 첫 학기부터 등록 신청이 폭주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기록 보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조교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 첫 강의 날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서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기록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었어요. 몇 주 후 UNESCO가 한국의 기록 보존 전통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신청서의 제 책이 주요 참고자료로 인용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곧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식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서울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행사는 성대했습니다. 기념식 후 저는 세계기록보존센터의 기공식에 참석했어요. 이 센터는 한국의 기록 보존 기술과 정신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중심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곳은 전쟁이나 재난으로 기록을 잃은 국가들을 돕고 세계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문화재청장이 설명했어요. 다음 날 한국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록을 지킨 영웅들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시장에는 전쟁 중의 문서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당신의 책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게 해주었습니다. 큐레이터가 말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기록 보존 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KBS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기록 보존 정신이 현대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 사회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고 불립니다. 진실보다 감정이 중요해지고 사실보다 인상이 우선시되는 시대죠. 이런 시대에 한국의 기록 보존 정신은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세계 기록 보존 네트워크라는 국제 조직을 설립했어요. 이 네트워크는 한국의 기록 보존 기술과 정신을 전 세계의 위기 지역에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역사 기록이 위험에 처한 지역에 한국의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한국의 기록 보존 기술 덕분에 우리의 고대 문서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한 박물관장이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혼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제가 한국에서 처음 들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놀랍게도 제가 설립한 네트워크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어요. 이후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저는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저는 기록의 혼 한국에서 배우는 역사 보존의 철학이라는 새 책을 썼어요. 이 책은 42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분쟁 지역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으로 고통받는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도 한국처럼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왔거든요. 오늘 제 연구소의 창문으로 하버드 캠퍼스를 바라보며 저는 지난 5년간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가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는지 생각해요. 제 책상 위에는 윤 할아버지가 주신 그 문서가 특별한 보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정부가 수여한 문화훈장이 놓여 있어요. 상패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록의 소중함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의 정신을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한 공로를 기려 마이클 브라운 교수에게 이 훈장을 수여합니다. 저는 이 훈장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기록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없는 한국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음 주에 시작될 세계 기록 보존 컨퍼런스를 위해 기조연설을 준비하며 저는 메모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기록은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한국인들은 그 사실을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오늘날 그들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은 한 장의 문서, 한 권의 책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록의 진정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의 진실된 기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한국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감정을 적습니다. 오늘로 나는 한국의 기록 보존 정신을 연구한 지 정확히 5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지 호기심에 이끌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사명이 되었다.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그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이다. 기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기록이 있는 한 우리의 역사는 결코 어둠 속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소중한 진실을 세계에 가르쳐준 한국에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저는 마이클 브라운이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감동 튜브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